기존의 제약업체에서는 자기의 인센티브와 얼라인되는 약들만 주로 개발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약이 나가서 돈이 될 것 같은 것들만 연구비를 많이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구조가 지금까지 짜여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약의 기술을 여기 커뮤니티 펀딩을 통해서 실제 환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항암 환자들이 이 라운드에 참여해서 이 약이 잘 되면 본인이 치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본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ER100이란 이야기에 넘어서 그거만큼 크게 있었던 사건이 사실 구글의 알파게놈 발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뭐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DNA의 정보를 읽어내려면 아주 좁게만 보거나 너무 큰 맥락에서만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아주 저는 나이브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알파게놈 쪽을 좀 더 설명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그 논문도 재미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논문은 약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딥러닝 모델로 구현한 게 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엑스퍼트.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그 현재 저희가 나와 있는 모델이 이렇게 서로 패턴을 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패턴을 잘 예측하기 좋은 예측하는 데 강한 그런 알고리즘과 음, 그런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발견이 매우 속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되게 하이 근데 레벨에서 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뭐 아까 DNA 서열도 그렇고 아니면 약물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지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패턴적으로 시퀀셜하게 일어나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혁신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뭔가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AI가 그런 발전을 가속화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긴 하거든요. 네네네네. 어,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이 이렇게 저희가 그냥 쉽게 예시를 들 때 패턴 매칭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영상이나 이렇게 어떤 멀티 디멘저널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LLM까지 이 모델이 크기가 커지고 컴퓨팅이 많아지고 메모리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패턴을 잘 매칭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좁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멀리서 뜸찜하기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매크로 레벨과 풀스는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델 자체가 되게 많은 데이터를 읽고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네, 그렇게 지금 모델이, AI가 발전을 하고 있어서 특히 생물학 부분에서는 이렇게 염기 서열이라던가 아니면 약물이 들어가서 세포 어디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떤 화학식이나 구조가 서로 반응하는 이러한 패턴, 저희 말처럼요. 저희 언어가 단어의 조합인 음, 것처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AI로 바이오의 혁신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해왔었고, 지금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단순해 보자면 사실 LLM도 완전히 좀 깊고 깊게 들어가면 그냥 단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기계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성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네. 단백질 다음에 올 단백질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실제로 바이오 쪽에서도 롱제비티 쪽에서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걸 보고, 아, 바이오 쪽이 앞으로 많은 혁신이 일어나겠다라는 것들을 그런 패턴,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특징 때문에 있었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테이션이 엄청 중요한데 컴퓨테이션 리소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네. 음,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바이오 뭔가를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조합들을 찾아내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음, 개발하던 것이 개발했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컴퓨테이션으로 완전하게 속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런 것의 이 분야가 그동안의 바틀렉이 해결되기 때문에 혁신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앞서 그 FDA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사실 이 신약 발견에 있어서 지금의 바틀렉은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니컬 뭐지? 임상 시험이에요. 임상시험. 네. 네. 앞부분에서 이제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작용을 예측하고, 이제 뭐 앞에 엑스퍼트 모델처럼 이게 약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미리 뭔가 예측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연산이나 조합들에 대한 속도는 많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 실제 사람에게 투여되는 그 과정이 가장 바틀렉이거든요. 잠깐 비슷하게 떠오르는 비유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AI에 익숙한 사람들이 최근에 피지컬 AI라는 단어도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일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비전으로, 시각으로 음, 많이 모으고, 네. 그거를 이제 학습한 반면, 엔비디아랑 현대차 쪽에서는 이거 가상으로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월드 모델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의 지금 변화는 오히려 엔비디아나 현대차 같이 가상으로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네. 이게 실제로 도입되려면 마치 테슬라의 진짜 비전 데이터 같이 현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상 임상 시험인 거고, 그 네. 차원에서 병목이 지금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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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유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우리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게 됐다는 그게 되게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상 실험 음, 시작했다가 아니라 이런 에이징 리버스에 대해서 어, 네. 그러니까 노화를 역전시킨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개념 자체가 약간 사짜다 아니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쵸. 사람들이 롱지비티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에이징 리서치, 그러니까 만성 질환을 연구하고 그 만성 질환을 고치면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노화를 고치는 거다. 이런 식의 사실 접근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근데 음, 지금 방금 뭐 리프로그래밍처럼 아예 노화를 역전시키겠다. 이거를 앞으로 내세워서 하는 연구를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사실 굉장히 엄청난 네, 변화일 되게 수 있겠네요. 되게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이 또 드는 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기술적 패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오에서 지면 정말 크게 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사실상 규제나 여러 측면 때문에 미국의 바이오 혁신이 조금은 정체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네, 네, 그런 측면도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엄청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게 그냥 과학의 발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난 건 아니니까요. 몇 달 사이에. 음, 그러한 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것도 연관되는데, 중국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엄청 빠르고 저렴합니다. 그냥 거기는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조업 마인드가 있어서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좋은 비유처럼 피지컬리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투약하고 지켜보고 뭐 그러니까 아, 이런 모든 피지컬리 하는 것들이 오토메이션도 잘 돼 있고, 만약에 오토메이션이 어려운 부분은 되게 사람들이 막 그 뭐지? 약간 그 인력 집약적으로 네, 네, 인해 네. 전술처럼요. 네, 네, 네. 뭐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런 게 다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효율적으로 음, 빠르고 엄청난 스루풋으로 제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중국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틀렉이 컴퓨팅은 어차피 다 똑같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뭐 논문도 오픈되고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도 비슷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 뒷단이 바틀렉이 될 텐데 이제 네, 거기서 중국이 음,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따라가려면 정말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작년 9월에 시진핑과 푸틴이 뭔가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둘이 오프 더 레코드로 내용한 것이 노출이 되어서 뉴스를 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네.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계 강대국의 현재 리더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가진 자만 계속 너무 오래 살게 되는 그런 걸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노화, 롱제비티 기술 발전에 의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역할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과학자분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는 워낙 이 분야가 그러니까 저는 이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는 게 너무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풀고 계셔서 되게 협력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아,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내가 그냥 혼자 다 만들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분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셔야 되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워낙 인간의 몸이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한 협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논문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진보가 많은 대중들한테 공유돼서 실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디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정말 소수 가진 자에게만 집중될 것 같다고 하면 저희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 연구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그것을 지원하게 할 좀 수도 더,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보험 시스템이나 이것도 다 사회 구조와 정치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저는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오래된 말이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달려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굉장히 그래서 네. 재밌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런 다이버시티 관련된 내용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의 민주화에 되게 관심이 많고, 연관돼서, 네. 아마 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얼마 전 개설한 커뮤니티입니다. 아, 최고의 커뮤니티죠. 네. 저희가 이렇게 뉴스들을 한국어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몇 개 재밌는 뉴스 같이 공유 들어보면, 스웨덴에서 의료 AI 최대 규모 무작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AI의 도움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AI의 도움을 받았을 때 유방암 발견율이 29%가 증가되고 의료진의 업무가 44%가 감소됐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음, 건 이렇게 발견된 암은 더 일찍 포착을 해서 임상적으로 나중에 더 나쁜 암으로 전이되지 않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일찍 발견한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실제 되게 대규모로 정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데이터로 증명됐을 때 뭔가 실제 특히나 이렇게 헬스케어처럼 보수적인 분야에서는 어떤 제도를 바꿀 때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의미에서도 되게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실험이 2021년, 2022년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어, 시간을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더
훨씬 더 발전된 의료 AI 플러스 더 많은 의사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 수치는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의학과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2020년쯤에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사라질 거라고 전망을 했던 적이 음, 있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5년 이후에 오히려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수요는 늘었고, 음, 그 평균 연봉도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의 한 탑 음, 3 정도로.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쯤에 젠슨왕이 나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상의학과에서 한 5년 전만 해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발전을 볼 때 그냥 다 대체하고 끝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면서 그게 더 수요가 더 많아지게 됐다는 제븐스의 역설이라고 있긴 한데 그런 게 있었던 재밌는 사례로도 기억이 납니다. 아, 네.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자면 사실 책임지는 역할을 AI에게 다 맡겨줄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가 의사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게 판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최종 결정에 있어서 인간이 아예 배제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 말씀 주신 사례가 되게 여러 분야에 특히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구가 정말 의미 있는 게 21년, 22년에 10만 명이나 대상을 진행됐다는 게 굉장히 음, 재미있는 연구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 시기가 더 재밌었어요. 아, 그럼 지금 하면 얼마나 더 많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저희 커뮤니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엑스퍼트라는, 네, 이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단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못 들어가게 하는 여러 바틀렉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 개발 또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번 주에 또 하나 음, 임상 임상 실험 승인을 공식 획득한 내용인데요. 저는 어, AAV라는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유전자 치료를 범용적으로 하는 솔루션을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했다고 해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뭐 기전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될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뭐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잘 듣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안 듣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암세포에 치료제를 넣어서 이 치료제가 암과 싸우는 그런 식으로 지금 트로이 목마라고 비유를 한 것처럼 그렇게 개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이게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전자 치료는 문제로 됐던 게 그 사람에게 맞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장 연결되는 것이 너무 비싼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 치료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제너럴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었었고 저는 여기서 하나 네, 이 범용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또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이 이 회사에 투자한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오, 보시면 지금 피터 칠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 그리고 럭스 캐피털 같은 이 바이오텍에 있는 거물 투자 건물들이죠. VC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초반에 했고, 그런데 그 다음 라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실제 1,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치료제의 주권이 꼭 돈을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었었죠.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치료제가 잘 돼서 대박 뭐 메가 뭐 블록버스터 드럭이 됐을 때 그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이득을 보는데 그리고 사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존의 제약업체에서는 자기의 인센티브와 얼라인되는 약들만 주로 개발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약이 나가서 돈이 될 것 같은 것들만 연구비를 많이 지원하고 하는 식으로 구조가 지금까지 짜여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약의 기술을 여기 커뮤니티 펀딩을 통해서 실제 환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항암 환자들이 이 라운드에 참여해서 이 약이 잘 되면 본인이 어, 치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본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일어나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확실히 이게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이런 차원의 접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래서 좀, 네, 말씀 듣다가 굉장히 재밌는 게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유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저도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게 암세포 안에 치료제 제조 공장을 차리는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떻게 보면 암세포를 아군 스파이로 만드는 네. 이 구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저희가 치료제를 투여해도 잘 안 듣는 경우에 그 암을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되게 적절하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용적인 부분. 게다가 이게 또 임상 승인을 받았네요. 드디어 사람한테 실험해도 좋다는 허가를 26년 1월 28일에 승인을 받아서 그거 자체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되게 많은 의미 있는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유전자 치료는 그동안 되게 소수에 집중된 개인 맞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방식은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많은 암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고 특히 이러한 방식은 고형암, 특히 뇌 쪽에는 저희가 이 침투가 어려워서 치료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었는데 고형암에 음, 되게 네, 작용이 좋은 기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자본 조달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에서 되게 많은 것을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렸던 연구들은 대부분 이번 주에 정말 핫한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두 건은 이번 주에 그 임상 승인이 난 건이었고, 이 연구는 보시면 2025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픽했던 이유는 그 브라이언 존슨이 이것을 공유했어요. 브라이언 음, 존슨이라고 하면 그 한국에는 그 백만장자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 노화 회춘을 위해 그런 일을 하고 그쵸.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여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있고.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되게 어떤 부분에 기여를 크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뭐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것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뭐지? 하고 지켜봤어요. 저도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 논문인데, 아까 저희가 그 라이프 사이언스의 약물 얘기를 하면서 야마나카 인자를 건드려서 뭔가 노화를 되돌리는 그런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야마나카 인자가 아니라 EGH2라는 유전자 하나를 건드려서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네요. 야마나카 인자를 어떻게 보이지? 야마나카 인자를 건드리면 스템셀, 그러니까 원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형으로 가면 이게 뭐 머리카락 셀로도 분화될 수 있고 간 셀로도 분화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너무 얼리 스테이지까지 가게 되고 이거 정도를 잘못 조절하게 되면 암으로서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기능만 노화만 돌리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로스가 없이 기능만 돌리는 것을 본인들이 발견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는 장점은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세 개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야마나카 인자 네 개 중에 마지막 인자는 암 발생이랑 연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세 개 인자를 음, 가지고 조절해서 쓰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세 개 칵테일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네. 조절해야 되는 변동이 많다고 하면 어떠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건드렸는데 그리고 되게 짧게 했을 뿐인데에도 되게 오랫동안 축적된 노화, 특히 간에 축적된 노화가 되돌려지는 것이 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음. 3주만 생쥐를 대상으로 건드렸는데 간 노화나 지방간 같은 게 50% 다시 역전되었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그럼 간 노화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매트릭을 정해놓고, 그럼 이것들이 줄어들면 우리가 노화가 되돌아졌다라고 보겠다라는 그렇게 바이오마커들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석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단일 전사 하나만 가지고 건드렸을 때에 아까 야마나카 인자를 조합했을 때와 거의 맞먹는 정도로 노화를 개선하는 그런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되게, 이렇게 되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많은 리포스트가 일어난 그런 연구이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짧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상에서 다른 장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오래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이거는 생쥐에 대한 연구입니다. 앞에 저희가 얘기한 건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연구였고 이거는 아직 생쥐에서 음, 보고 있는 연구입니다.